예, 반갑습니다.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토정 선생의 꿈 해몽 12탄으로서 태몽과 그 대책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십시오. 예, 선생님. 태몽이란 무엇인가요? 태몽이라는 것은 주로 그 세 가지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태몽이라는 것은 주로 주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꾸는 꿈을 태몽이라 그러죠. 네네. 그 태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부가 꾸지 않고 가족이 꾸는 수가 있습니다. 뭐 음. 남편이 꾼다든지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, 음. 또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남이 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옆에 잘 아는 뭐 친척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또 친구라든지 그 너의 꿈이라면서 이렇게 오는 꿈이가 있는데 그 전부 다 태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태몽이라는 것은 태 속에서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식물을 치면은 수박과 참깨하고 틀리죠. 네네. 참깨는 어릴 때부터 그 씨가 작고 커도 씨가 작고, 수박은 씨는 적지만 크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음. 우리는 씨를 보고는 잘 모릅니다. 음. 모르지만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그걸 알 수 있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들은 어떻습니까? 수박은 뭐 심어 보지 않고도 이렇게 클 것이다. 깨는 저렇게 클 것이다. 이렇게 알기 때문에 태몽을 분석한다는 것은 장차 어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죠. 왜 그러냐면은 수박은 줄을 타고 가고 깨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의 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음. 그러면 또 나이가 들어서도 태몽이 적용이 가능한가요? 가능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봄에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? 네네.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은 뭐 상추 같은 경우는 뭐 봄에 뿌려 가지고 뭐 여름 정도에 먹고 그다음에 또 다시 가을에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겨울에 상추 뿌립니까? 안 뿌립니까? 주로 안 뿌리죠. 네네. 안 뿌리는데 비닐하우스 하면 어떻습니까? 뿌려도 되겠네요. 비닐하우스에 하게 되면 요즘은 무슨 시설 장부를 해서 할 수가 있죠. 네네.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몽이라도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또 봅시다. 울산에서 서울을 간다면은 아침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녁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. 네네. 물론 출발은 좀 늦어졌지만은 물론 거리는 좀 이탈됐지만은 그래도 출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? 음. 그 남이꾼 태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?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남이꾼 태몽은 어떤 의미가 아, 있냐고요? 남이 꾼 태몽이라는 것은 음. 자기가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남이 꾼는 태몽이라도 가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어.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. 우리는 그 농사를 그 밭작물을 심지 않습니까? 네네. 밭작물 심으면 가물면 우리는 물을 퍼 가지고 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음. 근데 일기예보가 가지고 내일 모레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. 네네. 뭐 안 그러면 다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당길 수가 있죠. 그러기 때문에 음.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"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꿩을 뭐 화살을 쏘든지 약을 놔가 잡든지 매를 잡든지 뭐 사냥개를 잡든지 잡는 게 목적이지 그것이 무슨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."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또 태문과 정반대의 길을 살면 어떤 일이 있나요? 예를 들어 그거는 수박은 줄을 타고 간다 했죠. 예. 줄을 타고 가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 심으면 어떻습니까? 수박의 성능이 없죠. 예. 그리고 또 어떤 그 만약에 보리를 심는다면 보리는 물이 필요 없는데 논에 물을 대 놓고 심으면 어떻습니까? 어. 썩어지는 경우가 있죠. 예예. 벼를 심는데 물을 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? 말라지는 수가 있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능이 맞지 않는 것은 안 좋죠. 회 좋아하지 않는 사람 회 먹이라 하면 구역질 나고, 음. 육류 좋아하는 사람이 회를 먹게 되면 또 안 되죠. 뭐 술 네. 싫어하는 사람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? 금방 음. 취하고 음. 행설수설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뭐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? 어릴 때부터 예. 태몽과 연관시켜 적성을 찾으면 되나요? 물론 되고 말고요. 왜 그러냐면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한번 쳐 봅시다. 위에서 밑을 내리기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쉽죠. 쉽다는 것은 밑쪽에서 저수지를 생기면 어떻습니까? 쉽지 않겠습니까? 음. 흐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그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면 쉽습니까? 가만히 있는 강물에 배를 띄우면 쉽습니까?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는 게 쉽죠.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예. 그 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또
태몽이 한 편 이상이 있을 때 어느 꿈을 선택해야 하나요?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태몽이 예. 이렇게 여러 가지로 꿨는데 이렇게 뭐 한 번 이상이 있을 때 어느 꿈을 선택해야 하나요? 아, 그 태몽이 여러 가지가 꿨다. 뭐 예를 예. 들어 우리가 보통 태몽 꿈 한 가지만 꾸는 것은 아니잖아요. 예예. 그러니까 뭐 어떤 꿈을 꾸니까 뭐 학을 타고 날아가는 꿈이 있었는데 예. 뭐 한 꿈 보면 도랑에 빠지는 꿈이 있더라. 뭐 예를 들어서. 예. 그럼 이것을 뭐냐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첫째가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순서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.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. 우리가 네네. 오르막을 올라가면은 처음에 숨이 헐떡이죠. 네네. 그럼 몸에 땀이 좀 나면 그다음에 좀 평길이 조금은 나옵니다. 한 뭐 10m 정도. 네. 다시 오르막이 오르지 않습니까? 다시 음. 오를 때는 앞에 헐떡이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. 몸에 땀이 났기 때문에. 그래서 태몽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순서를 잘 정리해서 퍼즐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수박은 줄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? 네네. 줄을 타고 가는데 근데 수박은 줄을 타고 가는 줄 뻔 알면서 내가 땅이 없었을 때 줄을 타고 가려면 울타리를 만들면 어떻습니까? 어. 울타리를 만들면 됐죠. 울타리가 네. 작으면 또 이렇게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되면 조금 줄을 많이 타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태몽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요령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뭐 10%가 아니고 100%, 1000%, 10,000%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선생님, 예. 죽은 조상이 태몽을 암시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? 죽은 조상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아버지가 뭐 아이를 손자를 기다리다가 뭐 또 뭐 못 보고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예예. 그런 경우에는 인제 태몽 그 시아버지의 인상이라든지 뭐 복장 차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음. 기분이 좋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은 내가 그 바라던 아이를 그 시아버지께서 점지해 주셨구나. 뭐 안 그러면은 아주 그 기분 나쁘게 이렇게 알을 뺏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것은 주로 그 조기에 사망하는 수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음.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런지 하면은 큰일 어. 나죠. 음.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? 아니 이제 없는데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 13탄에서 또 다른 꿈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